아이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숙제 다 했니?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숙제는 끝냈어? 수학 숙제 다 했어? 언제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애들은 또 다 했어. 금방 할 거야. 라고 이야기는 잘하는데 막상 또 확인해 보면 숙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애는 또 그 잔소리가 듣기 싫고 그러면 또 싸우게 되고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자꾸만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아이가 게을러서거나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공부도 습관이잖아요. 숙제를 하는 것도 습관일 텐데 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힘을 쓰게 되는 일이에요. 공부 습관은 말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줘야 아이의 습관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가 초등 때부터 공부 습관을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공부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정해두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 정할 수 있을까요?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이들 스케줄이 매번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원에 그리는 시간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이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모든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자기 하루의 스케줄을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저희도요, 학원에서 이제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수업할 때 자기 스케줄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오늘 몇 시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가 언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까요? 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내가 월, 화, 수, 목, 금에 학교 끝나면 몇 시고 집에 오면 몇 시고 학원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러고 남은 시간은 몇 시간인지,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고 그 안에서도 공부하는 시간, 휴식 시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지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요. 저는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 자율성에는 부모의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는 걸 자율성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에 30분밖에 못 할 거야. 그런데 수요일 같은 경우는 난 영어 학원밖에 없네.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가 남으면 난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을 2시간을 가져갈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실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 시간 계획부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제가 인상 깊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얼만큼의 시간이 남는지를 계획해서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요. 또 어떤 시간에 공부할지 계획을 다 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율적인 측면이었는데요.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학교 가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움직여보는 것에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좀 능동적인 친구로 더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처음에 계획을 짜면요, 우당탕탕 실수가 많을 겁니다. 잘 지키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아직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내가 이 시간 안에 얼만큼을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요, 계획을 짜고 꼭 실행을 해봐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나는 이 시간 안에 이만큼을 할 수 있고 혹은 여기까지 하는 것은 어렵고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야 그 계획이라는 걸 좀 수정해 보면서 조금씩 높은 목표를 잡아서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을 초등학교 때 꼭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작게 시작해도 반드시 완성하는 경험을 갖게끔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계획을 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엄청나게 계획을 많이 짜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지속되면 어떻겠어요? 네, 좌절감이 오히려 느껴집니다. 나 이만큼 짰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치에 너무 많은 양의 계획을 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에 책 한 권 다 읽어. 이건 못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에 한 편의 글을 다 쓰자.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책을 한 10페이지만 읽자.
매일 한 문장만 써보자.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적정한 양을 맞춰놓고 매일 완성해보고 그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면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공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대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 시작해도 꼭 완성하는 경험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많은 것들을 한 다음에요, 밤에 엄마가 자, 너 오늘 했던 거 다 가져와봐. 했니? 끝냈어?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이건 아이가 스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했다라는 느낌을 갖기보다 엄마한테 점검받는 느낌이 훨씬 강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미션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하는 것처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도 스터디 플래너를 사줬는데요. 이 스터디 플래너가 중고등학생용은 좀 복잡한데 이 초등학생용 다이어리에는 얼굴 표정의 스티커도 들어있고요. 아이가 매일매일 스티커를 붙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완료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스티커를 다 붙이고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엄마한테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직 아이가 어리다면 보상 시스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보상 시스템은 모두 외적 동기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이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이 다이어리에 계획을 짜고 실제로 지속해보고 그걸 평가해보면서 그 경험을 주는 것이 아이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또 그것이 공부 습관으로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한 달 정도 지켰을 때 엄마의 작은 선물을 해주어도 아이가 이 습관을 잡는데 처음에는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이 다이어리를 왜 쓰는 것인지, 이 계획표를 짜면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능력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 활동 자체의 중요성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왜 플랜 두 C라고 하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보고 점검하는 활동을 어른들도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자신의 능력치를 아는 것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요, 처음 계획 짜면 1시간을 세우고 책 한 권 읽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 한 권을 읽는데 내가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즉, 나는 이 책 한 권을 딱 보면 나 이거 내 생각에는 한 3시간 혹은 4시간 혹은 이틀 정도 걸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생각 없이 그냥 문제를 풀고 생각 없이 그냥 숙제를 하면 잘 생겨나지 않는 능력입니다. 내가 자꾸 계획을 세워보고요. 또 실제로 실행을 해봤을 때 이 정도를 한번 해보니까 나는 이 책을 절대 1시간 내에 읽을 수 없구나를 알아야 계획에도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성취감도 있고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엄마가 옆에서 한 달 이상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죠.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엔 엄마의 역할이 훨씬 줄어들게 되니까요. 아이와 잘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